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말하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TSF에 관련된 응용 수식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만들었던 응용 수식은 TSF의 특성과 바로 수급지표의 일종인 볼륨락, 이 볼륨락의 보조지표를 같이 합성을 해서 이름하여 TSF V락 보조지표를 한번 응용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볼륨락 보조지표는 일종의 수급지표인데요. 이 수급의 거래량의 상승 비율, 거래량의 상승 비율을 보조지표로 표현한 게 바로 볼륨락입니다. 볼륨락 지표에 TSF의 특성,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TSF의 특성을 볼륨락 보조지표와 같이 합성을 해서 만든 것이 이름하여 TSF V락 보조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의 상승 비율과 TSF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래량, 이 수급에 대한 명확한 상승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0의 기준값을 가지면서 여기서 상승 비율과 하락 비율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TSF V락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SF의 상승과 그리고 주가 상승, 여기에 거래량의 상승 비율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서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주가가 상승을 이룰 때 TSF 볼륨락도 이 상승 비율을 높여간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승을 이루면서 TSF 볼륨락 지표가 이 상승 비율을 높여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상승 비율이 낮아지고 급기야는 이렇게 0의 기준선 아래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발생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그 다음에 수급의 상승 비율, 여기에 명확한 특성을 살린, TSF의 특성을 살린, 요 수식을 같이 합성을 했다. 그래서 만든 게 TSF, V락 지표였습니다. 자, 오늘 만들 응용 수식도 TSF에 관련된 응용 지표인데요. 제가 숨기고 싶었던 굉장히 아끼는 하나의 이동 평균선을 만들 겁니다. 이건 이제 TSF와 관련된 또 이동 평균선이 되겠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이동 평균선, TSF를 응용한 이동 평균선인데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동 평균선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평값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평값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평선 외에 TSF 지표가 있습니다. TSF 20과 이 황금색 라인은 지수이평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라인은 대마이평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 라인은 바로 테마 2평이 되겠습니다. TSF 20, 지수 2평 20, 대마 2평 20, 테마 2평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 TSF와 지수 이평은 알겠는데 대마 이평은 무엇이냐? 자, 대마 이평은 지수 이평을 두 번을 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2평에 2평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 2평 값에 한 번 더 더블 2평화했다 해서 더블 EMA. 더블 EMA를 바로 줄여서 대마라고 부릅니다. 더블 EMA를 줄여서 대마.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테마는 지수 2평화를 3번 더한 겁니다. 지수 2평화를 3번 더 치환시켰다. 그래서 일반적인 2평에 2평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마는 더블 EMA, 테마는 트리플 EMI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EMA는 테마, 더블 EMA는 대마.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평화를 다중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평화를 다중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여기서 이제 별도로 한번 이동평균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수는 이제 지수 이평화 시키고요. 여기서 볼 거는 일반적인 이평화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선을 보겠습니다. 5일, 10일, 60일까지 한번 보죠. 단기, 중기, 중장기, 5일, 10일, 20일, 60일. 바로 이 주가 상승을 이룰 때, 이런 급등이 나오고, 이 원활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에 이 정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별 상태에서는, 바로 이 저항이라는 부분, 이 저항이라는 부분을 나타내게 해주기 때문에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 단기, 중장기 식으로 이 정배열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 저항을 지금 극복한 상태에서 주가의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별 상태에서는 이 저항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 주가의 상승 요인 중에서 아주 주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단기, 중장기에 대한 이 정배열순을 얘기합니다. 정배열순일 때 주가 상승을 이루는데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급등이 나올 때 역배열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배열로 순방향대로 했을 때는 주가가 더 급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평의 배열 중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보는 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여기 이제 매매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평선이 약간의 후행성을 좀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후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가 계산법입니다. 종가 계산법이기 때문에 현재 종가에서도 장중에 이 주가의 이제 등락에 의해서 이 단기 이평 같은 경우는 변화를 굉장히 하루에도 막 크게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이 끝난 상태에서 이 이평의 상태는 장이 마무리되고 종가 기준으로 이평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5일의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평균 가격의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평균선입니다. 평균선. 5일의 평균선, 10일의 평균선, 20일의 평균선, 60일의 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종가 기준의 이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행성을 띈다는 얘기죠. 이 후행성을 띄는데,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의 이동평균선을 볼 때 이 후행성을 보는 것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그냥 이평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평을 세분화해서 하나의 평균값을 세분화한다. 이평화를 2번 하는 게 대마 이평. 이평화를 3번 하는 것이 테마 이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 대마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수 2평 20이다. 그러면 지수 2평 20에 또 지수 2평화 한 번, 지수 2평에 또 지수 2평화를 2번 한 것이 대마 2평이기 때문에 지수 2평 값이 20일 때 2평화를 2번 더블 2평화를 했기 때문에 이 2평 값은 중장기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3번을 2평화한다. 2평화를 3번 2평화하는 겁니다. 한 번 2평화, 2번 2평화, 3번 2평화하면 기간값은 20이지만 이 2평값은 장기 2평화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행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2평화를 세분화해서 이런 후행성이 아닌 명확한 지표의 값을 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테마 이렇게 지표 2평화를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방향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TSF 지수 2평 20, 테마 2평 20, 테마 2평 20입니다. 이동 평균 값은 동일하나 2평의 값을 세분화해서 단기화, 중기화, 장기화를 한 겁니다. 20일 동안의 기간값에서 2평의 값은 동일하나 단기적인 2평 값을 갖게 만들고 중기적인 2평 값을 만들었다. 이게 테마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TSF의 이 명확한 방향성의 성질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의 TSF의 특성으로 한 번 더 2평화, 테마의 TSF의 특성을 한 번 더 2평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한 게 바로 TSF 대마, 이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TSF 대마, 그리고 여기에 TSF 테마의 2평 값으로 응용 수식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리적 사고가 나오냐면 TSF 단기로 봅니다. TSF 대마 중기로 보고요. TSF 테마를 장기로 본다. 이걸 이평화했기 때문에
이동평균 매매, 이평 매매라고 하죠. 이동평균 매매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이평선, 일반적인 가격 이동평균선이 아닌, 지수 이동평균선이 아닌 TSF 이동평균선, 이평 매매의 그냥 끝판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배열대로만 매매해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 변동성, 이동평균선의 이 변동성, 그리고 후행성, 이거의 단점을,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추세, 그리고 배열, 여러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TSF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TSF 이동평균선, 지수, 테마, TSF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이평을 또 TSF로 이평화, 테마 이평을 또 TSF로 이평화, 테마 이평을 TSF로 또 이평화를 해서 완성시킨 게 바로 TSF 테마, TSF 지수 이평, TSF 테마 이평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성에서 이미 매매가 끝났습니다. 이 배열성에서 이미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이 배열. 정배열을 이루고 있죠. TSF가 심지어, 자, TSF 지수 이평을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항공우주. TSF가 모든 이평을 돌파해서 배열을 끝냈을 때 여기서 매매 끝났습니다. 애니능률. 자, 보시게 되면 TSF가 지수 이평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포스코 스틸러스. 모든 이평을 다 돌파하고 배열을 완벽한 정배열로 만들었을 때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모든 배열을 맞춰 놓고 이렇게 TSF, 지수 TSF, 테마 TSF, 모든 이평이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 매매가 끝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하이스트를 보면 여기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풍산 볼게요. 풍산. 자, 모든 이평이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고 기준선 돌파하고 웅덩이 소화하고 하면서 여기서 보면 매매가 끝났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여기서 매매가 끝난 거죠. 이마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테마 돌파했죠. 테마 돌파했네요. 그 다음에 테마가 남았고요. 요거는 아직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좀 기다려주면 된다. 자, 단기 트레이딩 여기서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 자, 단기평, 중기, 장기로 해서 골든 클로스 하는 부분과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이동평균선 매매. 줄여서 이평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 이평 매매를
명확하게 후행성을 보완한다. 후행성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이평을 하나의 기간값은 20일로 기간값을 잡는데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면을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20일 평균의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 대마, 테마인데 여기에 한 번 더 TSF,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TSF로 한 번 더 이평화시킨다. 그래서 이름하여 TSF 지수 이평, TSF 대마 이평, TSF 테마 이평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매매 공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수이평 수식과 대마이평 수식과 테마이평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검색창에 먼저 EAVG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이평 수식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대마이평을 한번 검색을 합니다. 먼저 대마이평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1 그리고 대마라고 써 있죠. 영문으로 DEMA입니다. DEMA. 여기서 보면 대마라고 되어 있죠. 이 대마라는 것을 1을 클릭하게 되면 일반 함수화로 된 내부 수식이 있습니다. 일반 함수로 된 내부 수식 대마, price, perio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대마 수식 있죠. 이 대마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대마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우리 메모장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테마입니다. 테마의 내부 수식이 필요한데요. TEMA라고 검색을 하면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수식이 필요한데요. 이 내부 수식에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함수화가 된 내부 수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마 내부 수식입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 다시 옮겨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건 대마고 테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기술적 지표에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요.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이 지표명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TSF 플러스 T 대마 플러스 T 테마 응용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표명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TSF, T대마, T테마 응용지표라고 그냥 지표명을 좀 만들었고요. 중요한 건 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T 지수 20이라고 하겠습니다. T 지수 20. 자, 그러면
TSF에 변수를 지정해야죠. 그러면 T는 TSF 종가 20이 됩니다. 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이평은 E, A, V, G를 해놓고, 여기에 종가 대신에 T라는 변수를 넣고요. 그래서 2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SF 지수가 됐습니다. EAVG 그 다음에 이 T라는 변수를 부여하고 종가 대신에 이제 지수 TSF 지수 자 그 다음에 수식 2번에는 T대마죠. T대마 T대마 그 다음에 다시 이 TSF의 변수 자, 복사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 이제 대마 수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대마 수식. 복사된 대마 수식을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관리에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죠. 자, 이 부분에서는 지수 2평화를 두 번 한 거죠. 2평화에 2평화를 두 번 했다. 그럼 여기 이제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0분의 t 프라이스를 지우고요. 변수 t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TSF를 2평화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t를 2평화를 했습니다. 프라이스라는 부분에 t를 변수를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식 3번. T테마죠. 자, T테마. 그 다음에 TSF의 이 변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자, 이번에는 테마 내부 수식을 복사를 해온 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프라이스라는 부분을 지우고 t라는 변수로 2평화를 하면 됩니다. 자, 수식 작성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여기 period를 정의해야 됩니다. period 기간값이죠. 20평균입니다. 20평균은 이걸 2평화 시키는 겁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지수는 황금색 7포인트 대마는 초록색 7포인트 테마는 이 주황색 7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이죠. 네,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뜨죠? 자, 그러면 지수를 TSF화했고 대마를 TSF화했고 테마를 TSF로 했다. 그래서 이 TSF의 변수 그리고 지수 2평 수식 TSF의 변수 대마 2평의 수식의 TSF TSF 변수의 테마 2평의 T 2평화 끝냈습니다. 작업 저장.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에 들어가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TSF는 이미 이제 웅덩이 지표에서 TSF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수 TSF, 대마 TSF, 테마 TSF가 나왔다. 이게 바로 이평매매의 이제 끝판왕 지표가 완성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수 TSF가 대마 TSF만 골든 크로스로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죠.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나머지 거는 테마 TSF와 골든 클로스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웅덩이 지표로 이제 확인하는 거는 TSF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죠. TSF의 명확한 방향성이 보였을 때, 이 TSF가 우선적으로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수, 대마, 테마를 동시에 골든 크로스를 할 때 이 단기적인 추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TSF의 V로그를 보게 되면 이 수급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 뭐 이게 달리 뭐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을 보듯이 이평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듯이 TSF의 벨, TSF 대마, TSF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배열 관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보게 되면 자, 웅덩이라는 건 우리가 매물대라고 했죠. 이 매물대를 소화해서 수렴받았던 요 자리. 자, 웅덩이를 탈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였을 때 또 매매 타점이 나오지만 여기에 TSF가 모든 것을 배열을 완전히 바꿔놓은 요 상태, 그 다음에 기준선을 돌파했던 상태.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겁니다. 이거 숨기고 싶었던 이평선, 여지껏 역사적으로 이런 이평선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단기평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이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5일 이평을 보고 11일 이평을 보고 이런 이평값을 보는 게 아니라 20일 기간을 두고 20일의 기간을 두고 여기에 단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을 한꺼번에 보는 이평값을 만들었다. 여지껏 존재하지도 않았고 새롭게 만들어낸 이평선이다.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평선.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행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자, 조건 검색식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된 조건 검색식이죠. 여기 TSF에 관련된 조건 검색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검색식이 딱 이 자리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 자리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검색식은 모든 원리, TSF에 관련된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인증을 해주시면 조건 검색식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인증을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이 TSF에 관련된 TSF 강세 스윙 검색식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 수식, 그 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챗 GPT가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록3를 통해서 수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AI가 그록3 AI가 수식을 잘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챗 GPT보다도 훨씬 이 그록이 이 수식의 작성에는 좀 더 발굴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학습이 많은 양의 수식 관련된 정보의 학습력이 필요한데요.
대충 이 수식에 대한 개념을 인공지능에게 이제 인지를 시키면 그록 같은 경우는 챗 GPT보다도 또 인지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는 요런 수식이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수식 작성할 때도 보면 이런 세미콜론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가끔은 지금 이 수식의 원리는 맞는데 차트에는 좀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 인지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면 수정을 해서 수식을 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록3를 활용해서 수식을 좀 인지시키고 있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강세 약세. 강세 약세도 이제 그록3를 통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을 해주시면 강세 약세 이 수식과 신호 수식,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식까지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TSF를 지수 이평화를 하고 대마 이평화를 하고 테마 이평화를 해서 이 TSF의 명확한 방향성의 성질과 이동평균값, 우리가 그냥 단기 5일, 10일, 20일 이렇게 약간 후행성을 띠는 이동평균선이 아닌 딱 기간을 갖고 있는 20일의 기간 중에 단기적인 측면, 20일 기간 중에 중기적인 측면, 20일 기간 중에 장기적인 측면을 보는 이동평균선.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평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로 부를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 AI와 연결시켜서 모든 산업화가 산업혁명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명확한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자, AI가 주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 자료를 출력해내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웹사이트에는 AI 분석 목록이라고 해서 AI가 방대한 주식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분석된 결론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AI는 이제 적극 매도라는 매매 의견을 줬고요. SK하이닉스는 적극 매도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것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PC에 저장을 하고요. 여러분의 PC에 저장을 하면서 매매 의견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링을 해서 필터를 누르게 되면 이 종목에 필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매매 의견 중에서 적극 매수, 인공지능의 매매 의견 중에서 적극 매수를 보겠다 하면 적극 매수로 필터링을 하면 자, 국내 주식 종목 코스피, 코스닥 2000여 종의 종목 중에서 인공지능이 적극 매수로 매매 의견이 났던 종목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리올, 포스코 홀딩스,
현대모비스 시총 상위 순으로 적극 매수가 의견이 나온 필터링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한, AI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매매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방이나 어떤 유료적인 정보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목을 받아보거나 추천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 훨씬 더 방대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분석된 매매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의견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기를 한번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현대제철을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겁니다. 종목 검색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종목을 검색을 통해서 매매 의견을 확인해 보면 인공지능 AI는 매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극 매수의 의견은 과거 1월 31일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바로 이날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삼성전자를 한번 인공지능에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적극 매도의 의견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의 적극 매수 의견은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적극 매수 의견은 지난 2월 11일입니다. 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트를 봐야겠죠?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1일이었죠? 죄송합니다. 1월 31일 여기죠. 적극 매수 의견.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굉장한 신뢰도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2월 11일이죠. 적극 매수 의견, 인공지능의 적극 매수 의견 2월 11일. 자, 바로 이날 적극 매수 의견 나왔죠? 삼성전자. 저점 대비 매수 의견 날로부터 최고점 59,100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대동기업 우쿠 재건 관련주죠. 대동기업 보겠습니다. 자, 대동기업은 현재 적극 매수의 의견,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의 의견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적극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2월 6일 대동기업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2월 6일이죠) 자, 여기부터 대동기업 추천일로부터 최고점 28,900원, 무려 88.02%예요. 88%입니다. 84. 자, 그러면 TSF 강세 스윙 검색시, 이 검색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을 인공지능에게 한번 매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적극 매수의 의견이죠. 그럼 적극 매수의 의견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적극 매수의 의견은 지난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검증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 적극 매수 의견 (32.60%입니다) 확인되시죠? 자, 지금은 AI가 모든 산업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다 도입되고 있고, 하물며 주식시장에서도 AI가 도입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저는 챗 GPT가 처음 출시가 될 때부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식도 AI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뭐 유료 리딩방의 서비스 비용보다도 저렴하고 월 구독료 3만원이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구독을 하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